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9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대 폭락을 합니다.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 하락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가 하락으로 주도한 하루였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9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던 2분기 존슨앤존슨이 실적도 서프라이즈였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6.1%가 급등했고요. 존슨앤존슨이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테슬라하고 TSMC가 시장을 흔들었죠. 테슬라는 10%나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0%나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적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가격 인하 싸움을 하고 있죠.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압박에 있다 해서 10% 빠졌는데 사실 장 초반에 빠진 게 아니라 막판에 빠졌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도 8.4%나 급락을 합니다. 가입자는 590만 명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S&P나 요번 실적 S&P 소속 기업이라든가 나스닥 기업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 기업이 한 74% 정도가 이번 실적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넷플릭스가 좀 안 좋네요. TSMC가 하반기 긍정적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문제는 2분기 실적이 저조하면서 5% 정도 하락하는 상황도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발표가 있었죠. 9,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22만 8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 24만 명보다는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이크 윌슨 전략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약세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중화되는 거. 근데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결국은 바뀔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퍼펙트 썸이냐? 지금 따라붙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양상의 모습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미국 시장은 실적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하루였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2% 하락했죠. 그 다음에 다우는 상승했습니다. 다우 차트는 고점을 벗기죠. 더 올라가죠. 제가 여기서 후행추세는 돌파된 다음이 중요하다라는데 돌파 3일 돌파됐죠. 그래서 추가로 고점을 높이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고점이죠. 35,000. 거의 35,000까지 다 온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은 갑자기 급락이 도래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돌파됐습니다 했을 때 올라갔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돌파했다가 더 가든가 갑자기 내려오든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저께 몸통이 약간 있는 비석형 영망치 캔들이 하나 있었죠. 이제 그게 하락으로 시장을 이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이탈했냐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추가로 더 급락이 나와야만 추세가 이탈한다 그렇죠. 근데 일단 그렇지 않다.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실적 시즌에는 랠리는 사실 어렵다. 물론 지금 차트상으로 추세대에 걸쳐놓고 있는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원래 랠리는 어렵고 더 빠지지 않으면서 약간 시장을 받쳐주는 게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실적으로 좋았다가 실적이 나쁘니까 바로 빠졌죠. 근데 사실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건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차트에서 그 테슬라 한번 차트를 좀 볼까 싶은데요. 테슬라가 갑자기 훅 빠졌죠.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나스닥 차트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죠. 요거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147조인가요?
하루 만에 날아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스닥 차트가 테슬라 차트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도 빠졌죠. 넷플릭스 8%였는데 넷플릭스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상승하던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하루였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가 80불이 돌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11월 달에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상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죠. 지난번에는 좀 틀렸긴 했는데요. 이 유가가 죄송합니다. 달러네요. 잘못했네요. 유가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 비중이 굉장히 약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때 놀랬던 거였는데 이렇게 올라서 이때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요때 올랐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올랐었다. 평당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유가가 내려오면서 그 소비자 물가를 더 많이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서 4%까지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3% 보느냐 3단위 뭐 이런 얘기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밀려버렸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 3.1까지 내려왔나요? 3.1까지였죠? 그런 CPI가 4%죠. 얘기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CPI는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외했는데 4%였잖아요. 근데 식료품과 에너지 포함된 게 3%니까 유가 상승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두 달 동안 평당가가 얼마나 71불이었는데 지금 얘가 이제 80불까지 올라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유가의 상승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77불이 넘어가잖아요. 브렌트유가 80불이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볼까요? 브렌트유가 80불이 된 거죠. 서부 텍사스주는 80불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서부 텍사스주가 지금 요 가격이 돌파되면 난리가 나. 77불. 지금 77불이 되게 중요한 가격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정별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 여기서 돌파하다가 이 내려오는 200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다시 200에서 도전하거든요. 이게 돌파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한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의 모습이 있다. 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작년에 7월 이후로 유가는 막 계속 떨어진 상태죠.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63불까지 밀렸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거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반토막이면 진짜 많이 돌린 거죠. 거의 대부분 다 돌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과정이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77불 넘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77불. 브렌트나 그 서부 텍사스 중재 공통점은 200일선 저항에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천스닥 안착 가능가, 이게 이제 또 시장의 화두가 됩니다. 코스닥이 요즘 뭐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불편한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뭐 시장을 다 주도했죠. 850부터 싹 다 끌어올린 게 그 두 종목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천스닥이 보이죠? 네, 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천스닥이 보입니다. 천스닥 갈 때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냐면 2차 전지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 종목들,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따라가 주느냐 싸움이겠죠. 그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2차 전지가 만약에 더 끈다? 그러면 뭐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원대인데 뭐 200만원 가나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한 100, 많이 가봐야 130, 120 정도 선일 거고, 그랬을 때 시장을 주도하려면 그거는 안 되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가야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목표치는 뭐 서로 포기했다 그러죠. 기술적으로는 딱 보니까 2 개의 저항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죠. 여기 118만원, 그 위에 130만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건 못 넘어갑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은 거기는 못 넘어갑니다. 만약 거기 넘어가게 되면 난리 나죠. 왜 난리 나냐면 목표치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파동은 그 안에서 갇힙니다. 거기서 갇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꼭지를 친 거냐, 지난 114만 8천원에서 그 위에 8만 한 4만원 남겨놓고까지 남겨놓고 꼭지를 친 거냐, 아니면 그 도파에서 한 130만원대 가서 끝날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천스탁을 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하고 바이오에 갈려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국내장 미국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또 반대로 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